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금일 종합 이제 시장 흐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13%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4%. 즉 일단은 뭐 거의 그냥 횡보했다는 느낌이 강하죠. 오늘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었고, 실질적으로 뭐 특징 개별 종목의 장세였다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금일은 월요일이고 또 눈치 보는 시장에서 월요일에 이제 시장 출발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라든지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조금 상승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었으나 역시나 마지막은 거의 이제 보합권 위주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 종목은 388, 그리고 하락 종목은 456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82, 하락 종목은 758 종목,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횡보할 때는 거의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좀 받쳐주는 경우가 많은데, 금일 또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보여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증시는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지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해주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매수를 해주는 모습, 금융투자가 사실 오늘 좀 들어온 모습은 있는데 크게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크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팔았지만 코스닥은 좀 사는 모습, 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흐름이었다 정도만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이제 종목들이나 어떤 부분이 좀 더 앞으로 나아질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거의 이제 횡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흐름에 이제 좋았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살짝의 좀 하락폭을 보여주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네이버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겠지만은 이런 폭스바겐 배터리 이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좀 보여주는 모습. 지금 현재가가 80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 80만 원 부근대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를 지지를 해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80만 원에서는 조금 지지를 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매도 관점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 괜찮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저도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좀 더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조금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죠.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기업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나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도 이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동안 좀 많이 하락폭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서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25%, KMW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을 크게 보여줬네요. 사실 이 5G 지금 이 통신장비나 5G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내려온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 좀 회복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CJ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도 그냥 뭐 지수와는 맞춰서 조금 움직인 부분이다. 이 정도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든지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뭐 종목 톡톡 영상 찍을 때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정말 뭐 가파르게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 25,000원 부근 정도 가면 좀 수익 실현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설정했는 목표가보다 더 세게 나온 흐름. 일단은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경제 재개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승 이 각도가 굉장히 높죠.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설정드렸던 25,000원 부근을 위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2차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3만원 정도 부근을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익 보존가는 21,500원 부근, 요 정도 라인으로 기준을 잡아보시고 어느 정도 지지하고 올라가는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여주다가 흑자 전환을 하고, 실적 또한 재무제표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 굉장히 크게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컨선 1호가 부산에서 출랑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좋지만은 좋은 종목들은 많고 어디에서 들어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줄 때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평선의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제가 종목 톡톡 영상을 찍으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2월 달 부분 이제 항상 오를 때에는 횡보했던 애들이 이제 지금 강하게 좀 올라졌던 부분이 존재를 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근 이슈가 많지만은 일단 여러 가지 사업 분야, 뭐 모빌리티, 게임, 뭐 뮤직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런 뭐 언택트부터 시작해서 컨택트 등등 여러 가지의 양 날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굉장히 조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비트의 두나무라는 지분을 지금 한 20% 좀 넘게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지분 이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리포트들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카카오 조금 괜찮다, 그리고 지수보다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액면 분할이 있죠.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데,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 뭐 5분의 1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주당 주가가 이제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 상승에 견인을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됐던 네이버가 됐던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좀 하락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다,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올해 하반기에 앞두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전에 SK케미칼이 지분 보유가 한 98% 정도 있었는데 신고가를 갱신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은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52만 원 부근 정도 올라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내 물량을 조금 수익으로 챙겨두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손절가는 개인적으로 42만 5천 원입니다.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전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시그널이 한 요 정도 라인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42만 5천 원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이 종목을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고 욕심이 난다라고 싶으시면은 현재 주가보다는 어느 정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본 다음에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 싶다라고 해서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조금 더 챙겨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조금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펜오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HMM, 뭐 현대해상 종목이랑 동일한 섹터죠. 해운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해운주도 괜찮다라고 저도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7,000원, 7,150원 부근을 올라간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올려주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좀 당겨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꿔가서 끌어올려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다만 이 이후에 이 물량을 소화를 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래량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뭐 내일이 됐던 내일 모레가 됐던 지속적으로 좀 추종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에요. 요 상단 물량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먹어준 거, 요 부분은 괜찮은데, 뭐 해운주 괜찮고 다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음봉을 내려줄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개인만의 주관을 갖고 조금 내가 주식 초보가 아니라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부분도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 물량을 먹고 올라가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한 10,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라인은 잡아 드려야 되겠죠. 라인은 5,500원 부근으로 이제 손절가를 잡아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상승 보여주고 맞고 떨어지고 깨고 올라갔으나 이 부분 다시 내려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 내가 이 종목 지금 올라갔으니까 내일 따라가도 될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항상 뭐 양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 톡톡 영상을 찍을 때 차트적으로도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상단의 물량을 먹고 올라가면 더 상승 의지가 있으니까 10,000원, 그리고 기준은 5,500원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은 종목이다. 지금 해운주들 강하니까요. 지금 뭐 강하다고 해서 위에서 따라가는 것도 뭐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지만은 항상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고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면은 강하게 올리고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또 결국엔 또 올리고, 이런 부분에 이 변동성을 자기가 대응을 할 수가 있으면은 뭐 가급적 뭐 가능하면 뭐 진입도 가능하지만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주도 괜찮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뭐 제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든지 종목 톡톡이라든지 게임주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단순히 뭐 오락 취미적인 부분이 넘어서서 게임 산업 분야로 지금 계속 이 시장 가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지속 늘어나고 있는 게 수치 데이터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데브 시스터즈라는 이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죠. 이런 게임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한 로블록스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 기업인데, 그 이후에 이 메타버스라는 이제 산업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게임주라든지 뭐 영화, 광고 등등 계속 이게
확산이 돼가면서 추가적인 수혜도 이제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웹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뮤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뭐 마진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에 지금 상장 그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게임 출시도 앞두고 있는 전민기적 2, 요 게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내 이제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에서 퍼블리싱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원이 중국 내에서 크게 흥행을 했던 부분이 존재하고 이제 2가 이제 곧 나온다. 그 부분, 그러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출시작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행방이 갈려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산업적인 부분은 이미 관심을 받았고 이제 게임 출시가 돼서 어떻게 흥행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웹젠 지금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거래량 띄워준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요 지속 파동을 보여주는 라인입니다. 파동을 보여주는 라인 이제 기준은 35,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타이트한 관리가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서 내려올 때를 조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못해도 요 라인 요런까지 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는 42,500원 부근 이전에 계속 상승 물량을 먹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여기를 깨고 올라가면은 추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나 여기에서 계속 맞고 떨어질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횡보할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한다면 요 37,500원 라인 부근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준은 35,000원 부근, 목표가는 42,5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박스권 대응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봐볼게요. 다음 종목은 승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탄가스 썬연료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썬 그룹 중에서도 이제 일반관이나 에어조를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일반관이라고 하면 뭐 캔이라든지 이런 류의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글로벌 질병 이후에는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요 횡보 이유를 한번 보자고 하면은 슬슬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이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올려줬던 이유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간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원익큐브랑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작업을 이전부터 했다는 거거든요. 거의 한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파동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동안 계속 횡보하다가 계속 파동 그 다음에 쭉 올려버리죠. 자, 이런 거는 거의 뭐 작정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그냥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시는 게 낫지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뭐 정치 테마로 붙어서 이미 뛰어 올라가 버렸는데 내가 거기서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는 자기가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식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갭으로 만약에 떨어져서 시작을 하면은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한 20% 넘어가면 손절도 못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추가해서 정치 테마나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놓고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 있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 굳이 신규 진입은 권장드리지 않고 일단은 이런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급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왜 올랐는지에 그 이유를 갖다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이 뭐 굉장히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어느 정도 매집 세력이 올려줬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에 남겨두시고 항상 주식 시장에서 지금 많이 투자하시고 하실 텐데 꼭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금일 주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